은행권에서 드디어 ETF 투자를 위해서 DC형을 열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나 일하는 거 바빠, 그리고 친구 만나 술 먹느라 바빠, 그래서 내 퇴직연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 했는데 퇴직연금 관리 좀 해야 되겠는걸?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 빠졌을 때 좀 사야 될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건 보니까 맨날 보험이라든가 은행권에 있는 그 DC형 이런 거는 뭐 살 게 없는 거야. 맨날 채권 사라 그러고 펀드 사라 그러니까 나 직접 하고 싶은데 근데 ETF가 있어? 오케이, 그거 할까?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ETF로 자금이 조금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제부터 제가 보기에는 2020년이 퇴직연금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원년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현재까지 250조가 돼요. 돈이. 여러분 2030년인가 35년인가 넘어가면은 국민연금보다 더 커지는 게 퇴직연금이야. 이 시장이 지금 국민연금 빠져간다고 우리 헉헉거리잖아요. 근데 더 큰 애들이 온다니까?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엔 왜 성숙사회가 지나고 나서 자본주의 시스템 중에 이 주식시장이 산업활동 활발할 때보다 산업활동이 오히려 조금 죽는 때 주가가 더 오르냐, 미국 시장 보면 이런 자금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시작됐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요새 주식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나 어플 보면 지수, 인덱스, 빅테크 10종목으로만 편성된 주식, 그 다음 백인 포트폴리오에도 안정적이다, 더 공격적으로 해라 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더군요. 주식 100% 증시 고점 신호 같기도 하고, 증시 고점 신호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그 버블이 시작이 돼도 버블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전기차는 분명히 버블이라니까? 버블인데 버블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버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버블 이러면 요쯤까지는 진짜 너무 신나지. 진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못 빠져나오는 순간 천둥 번개 치면서 파티장에서 술 취해서 너무 신나잖아. 막 예쁘고 잘생겼다 그러는 거야 나한테. 서로 술 취해가지고 너무 신나. 그리고 난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춤도 너무 잘 추고 노래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신나. 막 이러다가 못 빠져나오면 큰일 벌어지죠. 항상 그렇습니다. 플레이트 대파님, 각종 저희가 현재 높은 인플레 환경 속에 있는 건 맞지만 장기적 관점에 디플레 환경 속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미국 금리가 과거처럼 5에서 7% 같은 고금리로 올라갈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5에서 7%가 기준금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3년, 4년, 5년 안에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도 올라면은요 인플레이션이 한 10몇 %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올 거면. 그래서 이거까지는 확률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 투자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채권과 관련해서 왜 우리가 채권 얘기를 계속 하냐면, 채권이 왜 중요하냐면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태도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돈 1, 2억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1000억, 2000억, 1조, 2조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식은 변동성이 커. 그 돈을 어떻게 맡길까 하는데 예금은 지금 1%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계속 1조 가지고 1% 되게 골 때리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야. 그러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채권 금리가 4%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식시장은 한 8, 9%의 기대 수익률인데 약간 위험이 있어. 근데 채권에 한 4% 수익률 나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 다 넘어가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채권시장은 돈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왜 자꾸 금리를 얘기하냐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장단기 금리 역전을 경계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스스로님이 문의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장기물 1.4% 조금 심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금리 인상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올라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콜금리, 기준금리가 올라오고 나면 그때서야 장단기 금리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건 금리 올릴 때까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금리 인상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고 경기가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주식시장 갑니다. 네. 그 금리를 인상하는 그 조금 앞단 일부 기간 동안에 시장이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경제가 꺾이지 않는다면 시장이 가요. 그런데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확 문제가 생기죠. 그게 2018년 말에 주가지수 폭락하는 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준이 금리를 3번 연속인가 올리면서 그러고 나서 다시 바로 보험적 금리 인하를 시켰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파월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났죠. 시장 하락이 못 견디는 사람이 파월이다라는 거 그때 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파파님, 각도님, 미연주는 그동안 테이퍼링으로 매입한 채권에 대한 자금 회수를 만기까지 기다려서 하나요? 아니면 중간에 매각해서 하나요? 두 가지 모두 유동성을 회수하는 일인데 그 시점이 궁금해요. 또 어떤 지표를 봐야 그 방향성? 채권이라는 건 기간물이잖아요.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발행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어투에서 느낌이 약간의 불안함이 있는데 지금 너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굉장히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보다 더 세게 말씀하시는 우리 참치형도 세게 얘기하지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리가 FOMC 회의 때마다 올렸어요. 근데도 고공행진을 했으면 계속 갔어요, 주가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그 당시 내외로 살짝 작은 조정은 받지만 그 긴 추세로 보면 계속 우상향하면서 갔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인데 경기 과열이 안 막히면 그렇게 시장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자체를 너무 두려워한다. 장기적으로 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수준까지의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그건 심각하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지만 단순히 금리 자체가 올랐다고 해서 그게 재앙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경기와 기업들의 실적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업은 뭘로 돈을 벌어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죠. 근데 장사가 잘 될 때가 언제예요? 경기가 좋으면 장사가 잘, 물론 업종별로 틀리긴 하겠지만 그 업종의 경기가 좋을 때 장사가 잘 되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죠. 그럼 주가가 올라야 돼, 말아야 돼? 올라야 되죠. 근데 경기가 너무 과열된 것 같아서 금리를 올려.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면 장사가 덜 되죠. 그럼 주가가 빠져야 되죠. 근데 경기가 너무 좋은데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가 안 나빠져. 그럼 장사가 돼, 안 돼? 되죠. 주식은 기업의 조각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 조합 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버블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전기차 쪽에서의 버블은 벌써 시작이 됐죠. 항상 버블은 있는 거죠. 한국에 뭐 시장이 횡보때였었지만 2016년, 17년에 바이오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럼 부분적인 버블은 시장의 횡보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전반적인 버블이 시작된 건데 이게 왜 버블이라고 말씀드리는 신기술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신기술이 나오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인터넷 시장, 지금 인터넷 세상, 지금과 같은 세상을 2000년에 꿈을 꾼 거예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사람 만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상황들, 그때는 사람 만나지 않고 일거리가 해결이 안 됐던 시절인데 그때 그걸 꿈꾸면서 닷컴 버블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닷컴 버블 말고 이번 버블은 일단 그 모빌리티 혁명의 버블이죠.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가 제가 지난번에 60km짜리 메르세데스 벤츠 얘기 드리면서 그게 되게 웃긴 얘기지만 의미는 있다. 왜? 경쟁이 시작됐다. 내연기관차들이 자율주행으로 진입을 한다. 그리고 테슬라는 여기에서 압도적이지 못합니다. 왜 압도적이지 못하냐면 법이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그 뇌는 굉장히 느리게 바뀌기 때문에 그 자동으로 차가 주행해 주는 거를 익숙해지려면 두뇌가 얼마나 걸릴까요? 전 몇 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즉 법령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바본가요?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속도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절대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 5년간만 막혀있으면, 윗뚜껑이 막혀있으면 따라온다는 거죠. 후발주자들이. 그러면서 이게 비슷비슷해지는 상황들을 볼 것이고요. 자, 그거는 주식시장과 투자시장의 계열로 보면 버블 쪽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하나, 올해 낸다 하면서 거의 2년 정도 지연이 됐어요. 왜 라이다를 아이폰 11부터 라이다 달았죠? 그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 지금 하니까 2년 정도 지연돼서 드디어, 아니다, 내년이니까 3년이네. 3년이 지연돼서 지금 나오게 될 게 뭐죠? 네, AR, VR입니다. 자,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버블의 영역으로 사람들을 진입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버블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버블을 너무 빨리 결정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여기 저 한반도에서 출발했는데 시베리아 거쳐가지고 저기 유럽, 프랑스의 브레스트 항까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 칙칙폭폭이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버블. 연합FMX 오건영 본부장이 영상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누를 거라고 했었는데 이번 FOMC의 의사록이 선제적으로 누르는 행보로 봐도 되는 건가요? 또한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대출도 막고 미국 오를 때 오르지도 못하고 한국장은 다른 행보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다시 달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를 들어 금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0.5%에서 1% 정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그렇게 오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한국의 금리가 1.5%까지 오른
오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금리가 높은 건가요? 낮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낮은 금리예요. 이 정도 금리면 시장을 훼손할 정도의 금리가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건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 여기서 추가로 한 5%에서 10% 정도 조정받는 게 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시장을 완전히 죽이는 하락이냐? 그거 아닐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 작년 연말 쯤에 그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왔을 때 시장이 하락했어야 되는데 안 하락해서 좀 희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온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대차 대조표까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시장이 깜놀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5% 정도 에서 뭐 얼마 뭐 10% 사이 그 사이 정도 조정을 하고 숨고르기 한 다음에 다시 오른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 장기적인 시계열로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라고도 봐요. 너무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얻어맞았죠. 얻어맞았는데 오늘 같은 날 뭐 미국 시장 하락폭이 워낙 크니까 같이 조금 얻어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 미국에서 엄청나게 일부는 좀 생각보다는 이 정도 아닌데 하고 타격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조정폭은 미국보다는 작은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하락폭이 커지면 미국 시장 진입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일부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수 3,500 간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하신지요? 전 지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수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라고 믿어요. 뭐 3,500도 가고 언젠가는 4,000도 가고 또 4,500도 가고 5,000도 가고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지수 산정하는 게 조금 좀 안 좋은 분들 이렇게 떨고요. 이렇게만 안 됩니다. 지금 코스닥처럼만 안 됩니다. 높은 주식 편입했다가 걔들 폭락하면은 빼고, 또 높은 주식 편입했다가 그 바이오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당했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저거 옛날 거 좀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씩 꾸준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시계열로는 3,000도 왔잖아요. 그죠? 3년 전만 해도 3,000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